이미 수천 년 전에 뚫려 씀직한 옛길에는 변함없이 산새소리 낭낭하고 굽이굽이 고개 넘어 찾아간 산사에서는 오늘도 독경소리 들린다. 조계산을 넘어 나간읍에 들어서면 사람만 바뀌어 씀직한 옛 고을에 저녁 짓는 연기 여전히 자욱하다. 묘한 곳이 얼마나 예쁜가. 느낌 여행팀이 이번에 찾아 나선 곳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의 문화유적들이다. 나간읍에서 옛길을 따라 조계산을 넘어 서남사와 송광사까지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생각이다. 한반도 남단의 중앙부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읍성이 하나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면의 서너 개 마을을 4m 높이의 석성이 둘러싸고 있는데 건축물의 일부가 재건된 것 말고는 1384m에 달하는 성곽이 40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다. 지리산 서남부의 곡창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이 축조한 것이다. 선정을 한 그 기념으로 만든 비각이에요. 임 장군은 병자호란 때 또 아주 큰 공을 세운 분이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선정지를 만든. 읍성의 동쪽 관문인 낙풍루를 들어서면 마을 한가운데 임경업 장군의 선정비가 있고 그 서쪽으로 넓은 마당을 지나면 느티나무를 곁에 두고 누각이 하나 서 있다. 이 누각에 올라서면 오른편으로 아담한 기와집이 한 채 보이는데 나간 객사다. 낭민루의 처마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기와집은 동헌이다. 나간 군수들이 선정을 펼치던 곳으로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다. 동헌에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느티나무 아래로 그림 같은 초가집이 나타나고 그 너머에서부터 읍성이 시작된다. 나간 읍성 안에는 모두 10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때문에 성과 마을이 동시에 사적 302호로 지정돼 있다. 나무가 있고 저기는 연꽃인가? 여기 딱 옹기종기라는 표현이 여기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붕이. 지붕도 그렇고. 옹기종기란 말도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요. 우리말 예쁜 거 참요. 다소곳이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소곳이. 다소곳하고. 낮은 돌담을 두른 초가집들이 말 그대로 다소곳하게 읍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얼핏 보면 빈집 같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초가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옛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초가지붕 아래에서 현대식 농가의 삶을 꾸려나간다. 엿질금. 아, 질금. 단밥이에요. 엿 꼬시는데. 엿도 오고 단밥도 해 먹고 그러더라요. 아, 단밥. 엿도 오고 단밥. 단밥이 식혜예요? 이렇게. 질금을 널어 말리는 아낙네의 손길 저편에는 얼룩배기 황소가 졸음겨운 되새김질을 계속하지만 외양간 옆 돌담 아래 모여선 동네 아이들은 새로운 놀잇감 때문에 떠들썩하다. 안 돼, 나 5개 다 돌려. 4개. 오, 됐다. 짧아요. 여기요. 네, 이거 안 돼. 5개 걸어. 아이들이 돌담 아래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을 즈음 느낌 여행팀의 이근식 씨도 인절미 집에서 옛 추억을 되살린다. 으이셔. 쳐보셨어? 으이셔. 아이, 지대로 때리네요. 아, 그럼 우리는 맞춰봤지. 다리 빠지고 큰일 나요. 인절미는 역시 오래 두드려야 제맛이 나는 법. 얼마나 하셨어요? 숭숭 썰어서 콩가루를 듬뿍 묻히면 그 맛이 천하일품이다.
이거 떡 맛있게 만드는 법. 좀 맛있다. 아이 그렇게 5천 하나 대부르라 그랬지 내가. 맛있어, 속도이 맛있어. 5천 하나 대부르게도 이따가 가다가 또 돌아오려면 다리 아프고. 나간 읍성 사람들은 가을 거지를 끝낸 요즘이 오히려 더 바쁘다. 초가집의 지붕을 새로 엮어 얹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한 100여 채 넘지요. 너무. 99채인가? 전부가? 그러면 그 99채 중에 초가지붕은 다 이렇게 갈아. 예.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하시는 거구나. 예, 한 꼴에 모두 한집 식구에 말하자면, 자기 집은 물론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집까지 새 지붕으로 갈아입히려면 동네 사람들이 총동원돼 이형을 엮고 용마름을 올릴 수밖에 없다. 덕분에 나간 읍성을 찾아온 사람들은 마을에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향수를 달랜다. 나간읍성 민속마을은 남부지방의 독특한 주거 양식과 서민들의 옛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이다. 다음 날 아침, 느낌여행팀이 30리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승주읍에 있는 조계산의 초입이다. 그 동쪽 기슭에는 서남사가 있고 옛길을 따라 굴목이 고개를 넘어서면 또 다른 천년고찰 송광사가 있다.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이 서남사 앞인데요. 여기 조금만 가면 서남사 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고종 분위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넓은 이 옛길 따라서 절과 절 사이에 옛날부터 다니던 수백 년 된 옛길인데 그 길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좀 산길 걷어서 장군문까지 갔다가 정상에서 다시 요 능선 따라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보리밥집이 있는데 이 밑으로 계곡 따라 내려오는 치읓길도 있어요. 이 지도에 표시가 없는데 일로 와서 보리밥집에 밥을 먹고 그다음 요 고갯길이 서남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아담한 돌다리 하나가 길손들을 반긴다. 강손루라는 누각을 내리깔고 계곡의 맑은 물을 굽어보는 다리. 바로 승선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다리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그 곡선이 아름답고 돌마루에 투영되는 물빛도 곱다. 서남사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백제국의 아도 화상이 처음 지은 절이다. 비로함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출발해 신라시대 말 도선국사가 선정 구산 중에서 독리산문의 선풍으로 서남사를 크게 부흥시켰다. 경내에 들어서면 천년고찰다운 기색이 완연하다. 우선 대웅전 앞에 동서로 버티고 서 있는 3층 석탑이 보물제 395호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의 높다란 처마 끝을 부여잡은 채 천년의 세월을 버텨낸 셈이다. 딱 씌워가지고 쫙 당기면 이제 쫙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대중 도패 할 때 안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중 도패를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그 개불하는 마침. 네. 태고종의 종찰답게 대웅전 앞에는 두 쌍의 단간지주가 서 있고 아침 햇살을 껴안은 대웅전의 불상은 금빛이 찬란하다. 서남사에는 모두 20여 동의 건물이 동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원통각, 즉 관음전에 얽힌 설화가 많다. 원통각이
호황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보시면 관음대이란 말이에요. 이 관음대이 조성된 지는 조선 숙종들아니까 지금 한 27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조성됐어요. 그때 여기 호황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백일 기도에도 불구하고 관음보살을 만나지 못한 호암대사가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는 순간 한 여인이 나타나 대사를 구하고 사라졌다. 대사는 그 여인이 바로 관음보살임을 깨닫고 서남사에 원통전을 지었다고 한다. 원통전 뒤에 있는 장경각에서 때마침 경판 정리가 한창이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다 발행을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2000년도 여름에 정대불사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섞여버렸어요. 나갔다가 햇빛 쐬고 들어오면서 먼지도 좀 털어낼 겸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목판들이 언제 만들어진 것들이 되고 300년 정도요? 고려 때 만들어진 2조 때, 2차 때는 안 만들었습니다. 고려 짧게는 뭐 한 300년서부터 이게 한 번에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대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수백 년 된 목판에는 두터운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스더니의 숨결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 절은요, 사람들은 보통 서정주 스님의 그 시를 통해서 선운사를 많이 알죠. 근데 저는 선암사를 좋아하는데요. 이 절 보면은 이렇게 고즈넉하고 그리고 그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한데요. 서남사의 삼나무 숲을 비껴 지나서 대원들이 조계산 등정에 나섰다. 조계산의 주봉인 장군봉에 올랐다가 옛길을 따라 송광사로 넘어갈 계획이다. 조계산 등반길은 경사가 급하지 않고 곳곳에 나무 계단까지 설치돼 있어서 비교적 여유 있게 오를 수 있다. 대가감 쪽 등정 코스의 7분 응선쯤에 샘물이 흐르는 쉼터가 있다.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신기한 샘물이다. 샘물터를 끼고 왼편으로 이름 모를 암자터가 있는데 무너진 돌담에 소리끼만 무성하다. 조계산 정상은 40여 평 남짓한 구릉지대다. 장군봉 표지석 아래로 저 멀리 승주읍과 서남사가 내려다 보이고 돌무덤 곁에 선 사람들은 정상 정복의 기쁨을 사진으로 남긴다. 이렇게 좀 다른 산보다 상당히 편안하게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전망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자연보호 현수막 밑에는 쓰레기만 수두룩하다. 장군봉에서 굴목이 고개로 내려서는 길에는 신의대가 장관을 이룬다. 참나무숲 아래로 신의대 능선이 이어지는 지점부터 옛길이 시작되는데 길동무들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걷기 좋다. 언제 뚫린 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호젓한 오솔길이 서남사에서 송광사까지 6.5km나 이어져 있다. 길뿐이지 말은 험한 건 아니에요? 서남사 쪽 굴목이 고개를 넘어서면 제법 널찍한 산기슭이 보이고 그 가운데 외딴 집이 한 채 서 있다. 한때는 주막집이었을 법한 이 집이 지금은 보리밥집으로 바뀌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양쪽 절을 오가는 길손들로 떠들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집 음식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느낌여행 대원들도 보리밥집 앞마당에서 때늦은 점심상을 받았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싱싱한 푸성귀가 이 집 점심상의 특징이다. 너무 좋았죠. 멸치 액젓 탁 해서 그다음에 이거 하나 넣고 이거 깻잎도 하나 이건 안 어울리지.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님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아주 건강식품이고. 남녀에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필요 없다고 막 다 보내는 거다.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막. 산새 소리와 된장 냄새를 뒤로 한 채 대원들이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송광사를 둘러보려면 부지런히 굴목이 고개를 넘어야 한다. 굴목이 고개는 조계산의 남부 능선을 가로지르는 야트막한 언덕이다. 이 고개를 넘어서면 머지않아 그림 같은 송광사 계곡이 펼쳐진다. 어느새 송광사 계곡에는 겨울빛이 내려앉았고 낙엽은 물길을 따라 송광사로 흐른다. 계곡을 따라 시간 반쯤 내려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천년 고찰 송광사를 만날 수 있다. 송광사는 합천의 해인사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찰로 손꼽힌다. 승보종찰, 즉 부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종의 교육기관인 셈이다. 범종로를 통과해 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넓은 앞마당과 대웅전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돌탑이 없는 게 특이하다. 서남사하고 이곳 그 조계종으로 되어 있는 이 송광산 분위기가 훨씬 틀리죠. 여기 외국 스님들도 와서 수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도사찰이라고 하는데 훨씬 세련되고 좀 훨씬 좀 유복한 것 같아요. 서남사보다는 워낙 유명한 절이고 해인사하고 통도사하고 이곳 송광사가 우리나라 3대 사찰에 들어갑니다. 여하튼 조계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고 워낙 유명한 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송광사는 신라말 해린선사가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하지만 절 이름을 송광사로 바꾸고 승보사찰의 전통을 세운 사람은 고려 명종 때의 큰 스님 진울이다. 보조국사였던 진울 스님은 승가의 수행 지침격인 선의 결사의 취지를 설법하기 위해 좀 더 큰 사찰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 중건된 것이 송광사다. 송광사는 진울 스님 이후 15명의 국사를 더 배출했고 지금도 1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다. 이 절이 자랑하는 명물이 사천왕문에 있다. 300여 년 전에 쌀이나무로 만들었다는 이 나무밥통에는 모두 4,000명분의 밥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불교를 배우러 온 외국인 승려들이 머무는 선원도 송광사에 있다. 관광객들의 눈길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또 하나의 명물은 승보전 안에 있다. 해인사에는 저기 경전 직지사처럼 직지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불상이 청불상 조그마한 아 맞아 여기 첫눈에 딱 가운데 녹동대 보면 아들란다. 직지사가 딱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직지사 딱 가면은 불상이 1000개 있었잖아 그때. 애기 그 네, 부처님 딱 보면 아들란데 딱 첫눈에 한눈에 딱 직지사에 가서 봤잖아 저번에 얼마 전에. 봤어요 그거를? 네. 한눈에 처음에? 네? 승보전의 법당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갖가지 부처의 모습을 갖춘 천불상이다. 얼핏 보면 똑같은 모습인 듯하지만 그 얼굴의 나이와 표정이 제각각이다. 천년 고찰답게 송광사에는 보물과 문화재가 많다. 국보 3점을 비롯해서 보물 13점과 문화재 27점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통도사랑은 다른 분위기가 확실하고요. 제가 한 4년 전 여름에 왔었거든요. 네. 근데 또 여름에 온 분위기랑 또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좋아요.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은 길동무끼리 나눠 가질 만한 추억이 있어야 한다. 사십리 길을 걸어서 만든 나간읍성과 통도사의 추억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